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대북주의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저지른 사이버 범죄들에 대해서도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국제사회는 물론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가 공동 발표한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역대 4번째 합동주의보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자금 탈취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도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북한이 저지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북한 소행이란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5건의 구체적인 사례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소니 영화사 해킹과 미 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 해킹으로 8,100만 달러를 탈취했던 사건, 2017년 150여 개국에 피해를 입힌 대규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의 현금 지급기 ATM을 털어 수천만 달러를 탈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2억 5천만 달러를 훔친 사건도 구체적인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They've become more and more brazen. I don't think they're an existential threat to us in any way, shape, or form right now. However, they are certainly gaining in capability, increasing in capacity. 미국은 이번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기술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돕는 개인과 기관들은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데 따른 잠재적 결과를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주의보를 발령한 뒤 대규모 독자 제재를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종교박해 피해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15일 국무부가 개최한 인터넷 간담회에서 관련 사안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바뀐 것이 없다면서 그들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어 북한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로 수감돼 있는 수용자들은 가장 혹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수용 인원이 너무 많고 비위생적인 북한 수용소 환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개선됐다는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지난 2일에도 북한의 열악한 수용소 실태를 지적하며 수감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시된 21대 총선거에서 탈북민 출신의 첫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는 북한 정권의 어떤 감시와 세뇌 위협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북한인들의 열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여름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주민등록상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한국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 강남갑 선거구에서 2위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면서 지역구 주민투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첫 탈북민이 됐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북한 김일성 종합대 경제학자 출신인 조명철 박사가 있었지만 비례대표였습니다. 태전 공사는 당선 확정 후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처음 지역구 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했다며 북한의 실태에 맞는 대북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운동 땐 김정은과 자신과의 전쟁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당선은 북한 엘리트들과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12번으로 출마한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도 당선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와 인권 전문가는 출신 성분을 따지는 북한의 고위 외교관 엘리트 출신과 가장 열악한 계층 출신 주민이 함께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는 소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So it's really a message to other North Koreans not to believe what they're being forced to believe, that their thinking cannot be controlled by the Kim Jong-un regime. 요즘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한 화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는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당선되면 그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태전 공사는 남북한 주민들을 모두 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한국에서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개명했다며 모두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국제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 세계 자연재해와 국제 위기를 평가하는 비정부기구 ACAPS는 14일 전 세계 193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위기 발생 시 노출도와 인도적 상황, 인도적 지원 접근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북한의 영향 수준을 5점 만점에 4.7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과 인도적 지원 접근 수준은 각각 4.5점과 4점으로 매겼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이 비정부기구는 이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내 인도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이 대북 금수 조치를 어기고 불법 대북 수출을 하다 적발됐던 일본인 무역업자에 대해 8개월 동안 무역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제재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냉동대구 약 410톤, 미화 20만 달러어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북한에 불법 수출하다 지난 2013년에 적발됐던 무역업자 마츠모토 스스무 씨에 대해 대북 금수 조치인 외환 및 대외 무역법에 따라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츠모토 씨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8개월 동안 모든 무역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지난 2009년부터 대북 금수 조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마츠모토 씨는 이 조치 이후 체포된 첫 사례라고 일본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